안녕하세요. 중학사회 지리 영역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부터는요, 2단원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2단원은 기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세계의 기후에 대해서 대략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세계의 기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실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한 세계의 기후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러한 기후들이 가지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실 거고요. 세 번째로, 기후가 인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 지도를 통해서 대략 세계의 기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실게요. 먼저 요 선을 좀 보실까요? 요 선을 이렇게 보시면 요 선의 옆에 뭐라고 써 있죠? 영도라고 써 있죠? 이 영도라는 말은 뭐냐면 적도를 뜻합니다. 여기는 적도죠. 매우 뜨거운 곳이라고 아시는 거죠? 매우 뜨겁죠. 그럼 이 위쪽으로 가시면 이 위쪽은 여기는 뭐라고 부르죠? 북극지방이잖아요. 즉 위쪽은 극지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적도와 극지방 사이에 어떤 기후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적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적도 주변에 붉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를 우리는 무슨 기후라고 얘기하냐면 열대기후라고 얘기합니다. 열대기후고요. 그 위쪽을 잠깐 보시면 카이로라는 도시가 보이죠? 거기 옅은 갈색이, 옅은 황색이 나타나는 지역이 보이실 겁니다. 이 지역을 우리는 건조기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그 좀 더 위로 올라가 보실까요? 여기 보면 녹색이 보이죠? 유럽이래요. 그리고 상하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온대기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시면 여기 러시아 땅입니다. 여기는 캐나다 있고요. 물론 미국도 여기 속해 있긴 하죠. 자, 이 러시아가 속해 즉 이루쿠츠크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이 옅은 푸른색이 나타나는 이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추운 기후가 나타나겠죠. 여기는 냉대기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거기서 좀 더 위로 올라가시면 극지방이죠. 극지방에 가깝게 갈수록 아주 색깔이 진하게 칠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한대기후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열대기후 지역인 키산간이 요 근처에 보시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요런 지역이 나타날 겁니다. 이 지역은 특이하게도 열대에 속해 있지만 열대기후가 아닙니다. 이 지역은 열대에 속해 있지만 봄날씨가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의 기후를 우리는 무슨 기후라고 말하냐면 고산기후라고 얘기합니다. 고산이라는 것은 산이 높다는 뜻이죠. 즉 지형이 높은 쪽에 나타나는 그런 기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적도 주변에 무슨 기후가 나타났었죠? 열대죠. 그리고 보통 그 위에는 어떤 기후가 나타나냐면 건조죠. 그리고 그 위에 나타나는 게 무슨 기후죠? 온대죠. 온대 위에는 뭐가 나타나죠? 냉대죠. 냉대 위에는 뭐가 나타나나요? 한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보통 이런 식으로 기후가 분포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극지방으로 갈수록 추워지고요. 이로 적도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뜨거워지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건조기후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건조기후 지역이 여기 온대기후 지역보다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대개 볼 때 적도 쪽으로 갈 때는 열대성 기후가 강하고 극지방으로 갈 때는 한대성 기후가 강하다. 그리고 차례대로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나타나는 기후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가 차례로 나타난다는 걸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대략의 기후를 살펴보셨고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의 기후 지역을 구분했잖아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또는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건조 기후 지역과 습윤 기후 지역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기후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첫째, 강수량입니다. 강수량이라는 건 비가 많이 내리니 적게 내리니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죠. 두 번째, 기온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온, 따뜻함과 추움과 이것을 기준으로, 즉 이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몇 개의 기후 지역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온을 기준으로 하면 열대가 나타나고요. 그 열대 위쪽에 뭐가 나타났었죠? 온대, 냉대, 한대가 나타납니다. 사이에 건조기후 있었는데요. 이거 딴 데 살펴볼 겁니다. 열대,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 건조기후는 여기 있습니다. 자, 건조기후라는 건 특징이 뭐죠? 비가 내리긴 내리죠. 내리는데 증발량이 더 많은 겁니다. 비가 내리는 것보다 증발량이 더 많기 때문에, 없어지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땅에 빗물이 남아있을 그 겨를이 없는 거죠. 이걸 건조기후라고 합니다. 반대로 습윤기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땅이 질척질척거리는 겁니다. 땅에 물기가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여기는 아까 증발량이 많았죠.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증발량이 적을 수 있겠죠. 즉 물이 남아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요 지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이 지도에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십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여기 지금 베로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보이시고 여기 카이로라는 도시가 보이실 겁니다. 이 카이로라는 도시는요, 기온이 매우 높죠. 적도 부근에 있으니까요. 적도 주변은요, 적도가 지나진 않지만 적도에 가깝죠. 베로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높기 때문에 증발량이 많은 겁니다. 즉 내리는 강수량 양보다 증발량이 많으니까 사막이 나타나죠. 여기가 사막 건조기후가 됩니다. 건조기후가 되죠. 반면에 베로는 어떠냐면 기온이 낮은 지역이죠. 극지방이니까 춥죠. 기온이 낮기 때문에 증발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물기가 있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럼 여기 물기가 왜 있을까요? 자, 여기 물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얼어있는 땅이죠. 얼어있는 땅인데 짧은 여름 동안에 지표면이 녹는 겁니다. 녹아서 물이 생겼잖아요. 그럼 물이 생기면 물이 빠져야 되는데,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요 아래쪽은 단단하게 얼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빠질 틈이 없죠. 그러니까 물이 지표면에 남아있는 상태죠. 거기다가 증발량도 낮으니까 물이 사라지지가 않죠. 그러므로 여기는 뭐가 발달하냐면 습지가 발달하는 겁니다. 즉 카이로라는 지역은 사막이 발달하는 건조기후 지역이고요. 베로라는 지역은 습지가 발달하는 습윤기후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실까요? 자, 여기는 건조기후 지역이다. 그러면 베로는 어떻습니까? 베로는 여기는 습윤기후 지역이다. 그래서 건조와 습윤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시 또 돌아가십니다. 그럼 기온을 기준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기후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개의 기후 지역인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도록 하실게요. 보시면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죠. 열대 기후는 적도 부근에서 나타납니다. 아까 그랬죠. 붉은 색깔이 나타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 지역은 특징이 어떤가요? 연중 기온이 높습니다. 뜨겁습니다. 자, 거기보다 위쪽에 나타나는 건조기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리는 양보다 없어지는 양이 많다고요. 즉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겁니다.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으니까 이 지역은 물기가 없죠. 땅이 퍽퍽하죠. 즉 사막과 소위 초원이라고 말하는 스텝이라고 말하는 초원이 발달해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다라는 겁니다. 즉 일교차가 크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대기후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화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이 온대기후는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유럽에도 나타나고 우리나라에도 나타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온대기후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이 그 온대기후 위쪽에는 냉대기후가 나타나죠. 이 냉대기후에는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연교차. 아까는 일교차였죠. 연교차라는 건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크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일교차는 뭐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는 거고요. 이 연교차라는 건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일교차가 되는 거고요. 얘는 연교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교차가 큰 건 냉대기후, 일교차가 큰 건 건조기후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 여기에는 침엽수림이 울창하게 분포하는데요. 이 침엽수림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타이가라고 부릅니다. 타이가. 타이거가 호랑이죠. 여긴 타이가입니다. 침엽수림이 울창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위쪽에 나타나는 한대기후가 보이실 거예요. 한대기후는 매우 춥습니다. 연중 1년 내내 춥죠.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여름에 기온이 영상으로 잠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영상으로 잠깐 올라가니까 땅이 녹잖아요. 땅이 녹으면 어떤가요? 물이 생기면서 거기 풀이 자라나죠. 그럼 이 자라나는 풀을 뜯어먹는 유목이 가능하기도 하겠죠. 즉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순록을 유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대기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산기후가 나타나죠.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고산기후입니다. 고산기후라고 하는데요. 해발 고도가 높죠. 즉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높게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보다 높게 있어서 요 지역이 바로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죠. 높은 산지 및 고원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봄날씨와 같은 날씨가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 개의 기후지역 살펴보셨죠? 그 다음 내용 살펴보시도록 하십니다. 자, 문제네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실까요?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대체로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가면서 열대, 그렇죠. 건조, 온대, 냉대, 한대기후가 차례로 나타납니다. 네, 맞습니다. 딩동댕 그랬죠. 대체로라고 그랬습니다. 대체로, 보편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실까요? 세계의 기후 분포는 위도와 완전히 일치한다. 자, 이거 위도에 따라 달라진 거죠. 지금 적도가 이렇게 있고요. 극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적도하고 극지방은 여기 위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는 위도가 0도고요. 여기는 위도가 90도입니다. 이런 위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기온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아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위도와 완전히 일치하나요?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요 위도상으로 카이로가 나타나는 요 지역이 건조기후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건조기후 지역이 계속 건조기후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는 온대기후가 나타나죠. 또 하나 건조기후 지역이 온대기후 지역 위쪽에 나타나는 건조기후 지역도 있죠. 즉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세계의 기후 분포가 위도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표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틀렸죠. 자, 세 번째,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 이거 고산 지역이잖아요. 고산 지역은 고산 기후가 나타나기도 한다.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고산 기후 나타나죠. 그죠? 자, 네 번째 문제 보실까요? 건조 기후 지역은 나무의 자라기에 유리하다. 아니, 건조 기후 지역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서 사막기후가 나타나거나 스텝이 나타나잖아요. 자, 건조기후 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막에 나타나고요. 사막은 강수량이 250mm 미만입니다. 연중 1년에. 그 사막을 둘러싸고 이렇게 뭐가 나타나냐면 스텝, 소위 초원이라는 기후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스텝이라는 것은 강수량은 사막보다는 좀 많죠. 250에서 500 정도인데 요 스텝 지역은 그나마 그렇게 강수량이 많으니까 여기서 자라는 건 뭐가 자라냐면 작은 풀들이 자랍니다. 나무가 자라기에 유리한 기후는 아니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열대기후 지역 중 연중 강수량이 풍부한 곳에서는 밀림이 발달한다. 맞습니다. 열대우림기후라고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 열대우림 기후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스콜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가 마치 양동이에 물을 이렇게 담아서 쏟아붓는 것처럼 비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수량이 풍부하고요. 그러다 보니 나무들이 우거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밀림이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자, 6번이죠.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은 건조기후지역이요. 뭔가 내용이 이상하죠. 자, 건조기후지역에서는 사막이나 초원이 나타난다는 건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건조기후지역에서는 사막이나 초원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건조기후지역은 증발량과 강수량을 비교할 때 어디가 많죠? 증발량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말이 틀렸죠. 지금 6번 문제는 강수량이 많다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일교차가 큰 냉대기후지역에서는 냉대기후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울창한 침엽수들이 넓게 분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일교차가 아니죠. 무슨 차죠? 연교차가 크죠. 일교차가 큰 건 어디였나요? 건조기후지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설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일교차가 크다, 일교차가 크다, 큰 이것은 어디냐면 건조기후라고 보셔야 합니다. 8번이죠. 적도 주변의 고산기후 지역에서는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좋습니다. 자, 적도 부근에서는 당연히 어떤 기후가 나타날까요? 적도 부근이니까 뜨겁죠. 열대기후가 나타납니다. 건조기후는 어디가 지나가는 대륙의 서쪽에 분포하냐 이랬으면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요 선이 이게 무슨 선이냐면 북회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이 무슨 선이냐면 이렇게 하시면 남회기선입니다. 자, 이렇게 회기선이 지나는 북회기선이 지나는 곳과 남회기선이 지나는 곳에 뭐가 발달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나요? 건조기후가 나타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건조기후는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북회기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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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회기선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건조기후는 북회기선과 그리고 남회기선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학습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풀어보시면 방금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기억나시겠죠?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게요. 그 다음 보시면 기후가 이제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인간활동에 유리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랬는데요. 자, 인간활동에 유리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지역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온대기후 지역이요. 여기 유럽에도 사람 많이 모여 살죠. 여기 아시아에 사람 많이 모여 살죠. 요쪽이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이 지역과 그리고 냉대기후 중에서도 냉대기후 남쪽에 해당되는 지역, 아랫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사람이 많이 모여 산다는 건 그만큼 살기가 좋다는 얘기죠. 거주에 알맞은 기후라고 보시면 되니까 바로 온대기후 지역과 냉대기후 지역의 남부 여기가 인간활동이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군데가 더 있죠. 연중 온화한 날씨, 봄날과 같은 날씨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죠? 고산기후 지역이잖아요. 그 고산기후 지역이니까 이 지역도 살기가 좋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라파스라고 하는 여기가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잖아요. 안데스 산지를 끼고 나타나는 이 고산기후 지역에서 안데스 문명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은 곳들은 이렇게 온대기후와 그 다음에 냉대기후의 남쪽 그리고 고산기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반면에 인간활동에 불리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있죠. 당연히 열대죠.
덥고 습하잖아요. 아우 힘들어요. 밀림도 많지요. 건조기후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일교차가 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교차가 크니까 낮하고 밤하고 날씨 온도차가 너무 큽니다. 낮은 너무 덥고 밤은 너무 춥죠. 살기 안 좋잖아요. 한대기후죠. 아우 여기는 1년 내내 춥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세계의 다양한 기후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열대우림 지역이 덥죠? 더우니까 당연히 뭐죠? 얇고 간편한 옷을 입죠. 그리고 개방적인 가옥 구조가 나타납니다. 더우니까 바람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문도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고상가옥이 나타납니다. 수상가옥도 나타나죠. 자, 온대기후지역을 보시면 이 온대기후지역은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벼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서부 유럽은요, 호남농업과 낙농업을 하고요. 지중해 주변은 수목농업을 합니다. 잠깐 보실까요? 이제 온대기후지역 할 때 좀 더 살펴보실 건데요. 온대기후지역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온대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는 요 지역과 여기는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이 세 군데가 전부 온대기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곳은 벼농사를 짓습니다. 벼농사를 짓고 서부 유럽은 호남농업과 낙농업을 하고요. 지중해 주변은 수목농업을 하는데 보시면 올리브나 포도나 이런 것들이 전부 수목농업에 해당이 됩니다. 올리브나 포도. 이 지역은 여름에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이 건조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품종이 올리브하고 포도와 같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제 건조기후 지역으로 가시면은요, 건조기후 지역은 사막기후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이 없으니까 관계농업을 합니다. 지하에 이렇게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죠. 이걸 관계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부 스텝 기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막을 둘러싼 고기는 풀이 자라니까 유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막 기후에서는 관계농업을 하고요. 일부 스텝 지역에서는 유목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툰드라 기후 지역 볼까요? 툰드라 기후 지역은 아까 한대 기후의 하나인데요. 전통적으로 사냥을 하거나 술록을 유목하면서 생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짧은 여름에 잠깐 녹으면서 풀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풀을 뜯어먹는 술록 유목을 시키게 됩니다. 자, 전반적인 우리 기후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확인학습이 나왔네요.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이제 확인학습 내용을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실까요? 온대기후지역은 인간 거주에 적합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 살죠. 온대기후지역과 냉대기후지역의 북부가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죠? 남부지역이죠. 북부가 아니라 남부지역이죠. 온대기후지역과 냉대기후지역의 남부지역에는 인간활동에 유리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남부를 북부라고 잘못 설명했으니까 틀린 표현이죠. 적도 부근의 해발 고도가 낮은 게 아니고요. 이 연중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는 이 지역은 낮은 게 아니라 어떻죠? 높은 지역이죠. 즉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틀렸습니다. 자, 네 번째, 냉대기후 지역은 북반구의 온대기후 지역과 한대기후 지역 사이에 넓게 분포합니다. 온대 위에 냉대, 그 위에 한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보시면 남반구에서는 냉대기후 지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 남반구에 안 나타나죠? 자, 이 남반구에는 냉대기후 지역이 나타날 만한 대륙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냉대기후 지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6번째, 냉대기후 지역의 북부에는 침엽수림이 울천. 자, 냉대기후 지역은 침엽수림이 맞습니다. 이걸 타이가라고 불렀죠. 툰드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타이가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타이가 지대가 나타나죠. 역시 틀린 설명에 해당이 됩니다.
자, 7번 키토와 벨랭은 모두 적도 부근에 있지만 해발 고도가 달라 서로 다른 기후가 나타난다. 자, 이걸 안 배우셨는데요. 키토라는 도시는 고산도시입니다. 얘는 고산도시입니다. 얘는 고산도시고 얘는 그렇지 않은 열대지역입니다. 그러면 해발 고도가 서로 다르잖아요. 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후가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즉 키토에는 고산기후가 나타나고요. 고산기후가 나타나죠. 벨랭에는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배우시지 않은 내용인데 잠깐 나왔네요. 8번입니다. 냉대기후 지역의 남부에서는 밭농사가 발달합니다. 중국 지방에 가면 둥베이라고 하는 화북지방이 있는데 바로 그 지방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밭농사가 발달해서 콩, 옥수수가 많이 재배됩니다. 자, 냉대기후 지역의 남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죠. 맞습니다. 자, 9번이죠. 열대기후, 건조기후, 한대기후, 고산기후는 인간 거주에 불리한 기후이다. 자, 열대 불리한 거 맞습니다. 건조 불리한 거 맞습니다. 한대 불리한 거 맞습니다. 고산기후는 다르죠? 얘는 유리하죠. 고산기후는 유리한 기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틀린 설명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요 부근의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1년 내내 온화한 날씨가 나타난다. 적도 부근이라고 이해하셔야 되죠. 적도지만 해발 고도가 높다면 1년 내내 온화한 기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우셨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실까요?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 개의 기후를 구분합니다. 강수량에 의해서 구분하면 습윤, 건조기후가 나타나고요. 이렇게 흘러가시죠. 습윤 기후는 그 지도상에서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기온에 의한 구분도 나타나죠. 적도지방에서 극지방, 극지방에서 적도지방 사이로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가 이렇게 차례대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기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세 개의 기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요 다음 설명, 5번째 강의에서는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